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서울 지역에서 초수 합격을 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저는 1차 컷 플러스 18점, 최종 컷 플러스 18.36의 점수를 받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합격 수기를 읽고 임용고시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합격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부 병행으로 1학기 9.5학점, 2학기 7.5학점을 수강하며 임용 공부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1학기 땐 학업에 집중하고 교생 실습까지 하여 임용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기 종강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여 하반기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합격은 단순히 공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진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를 끊어 2월에서 6월까지는 인강을 들었고 7월 이후부터는 직강으로 전환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초수이신 분들은 서진 교수님의 연간 패키지를 끊어서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커리는 기본 이론부터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 실전 모의고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커리만 잘 따라간다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직강을 듣는다면 2차도 조이쌤과 여러 현직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1번 요원은 이동건 강사님의 개강론 기본이론 문풀을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꼼꼼한 스타일이셔서 저랑 잘 맞았던 것 같고 중요도도 함께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방대한 양을 좀 순위를 나눠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고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는 2차에 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변수도 적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1차를 무조건 고득점을 맞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1차를 준비할 때는 1차를 고득점을 해야 한다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2차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더더욱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가 자신이 없으시다면 더더욱 1차 고득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차 공부 방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수교육학은 저는 전환교육, 학습장애, 건강장애, 점자, 수어를 제외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유축에서는 많이 출제되는 정서, 자폐, 의통, 문행 등이 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여태 잘 출제되지 않았던 시각, 청각, 지체 등이 골고루 출제되어 이제는 과목을 편식하지 않고 모든 영역을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1차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월별 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 2월, 3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한 번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밀리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꼭 매주 강의를 밀리지 않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계속 기본 이론을 수강하여서 기본 이론은 빨리 끝내고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진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시를 저는 잘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복습할 때 다 까먹어도 그 예시를 보면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고
4월에는 교생 실습을 나가서 이 기간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교생 실습에만 집중했습니다. 5월, 6월에는 수업 있는 날 빼고 일주일에 4일 정도 평균 5시간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4월에 교생 실습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던 내용들을 거의 까먹었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 해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kum에 분들이 올려주신 서브노트가 많이 있는데 저는 새로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서브노트를 저에게 맞게 추가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초수라면 서브노트는 새로 만들 시간이 정말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수정을 했음에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기 때문에 초수분들은 서브노트를 합격생 분들 거를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기출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인류 강론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강의를 듣느라 기출까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8월부터는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1학기 종강을 하고 임용 준비에 더욱 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강으로 전환하여 노량진으로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 시기에는 직강 가는 날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5일, 7에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직강으로 전환하고 실제 학원에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유초중특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수업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주 문제를 풀어보고 순서에 맞게 서진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혼자 스스로 공부할 때는 잘 몰랐던 것들을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매일 시험이 있다는 생각에 그 주에 배운 것을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가 매일 시험을 보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더 암기를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저는 보통 구두 인출을 하면서 암기를 같이 진행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은 뭔가 많이 외워졌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인출을 통해서 암기를 하면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도식화를 잘 보지 않았었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외우는 양이 많아지면서 도식화의 중요성을 알고 도식화와 함께 암기하여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꼭 초반부터 서진 교수님의 도식화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틀린 개념은 계속 틀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꼭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실제로 문풀과 실전 모고에 출제되었던 기출 기반 문제를 지체장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항상 틀렸던 기억이 있어서 시험 당일까지 제가 가져가서 보았는데요. 그 문제가 이번에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느낀 게 틀린 것은 꼭 다시 보시고 한 번 틀렸으면 계속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라고 낸 기출 문제를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에는 학교 가는 이틀과 직강을 가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4일 동안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는 점점 서브 노트만 보면서 암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서브 노트만 보면서 암기를 하다 보면 단순 암기로만 진행되게 되어서 다시 기본 이론 책과 함께 회독하면서 기출 분석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브 노트로는 암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서브 노트로만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놓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암기할 때만 유용하게 활용하고 마지막까지 꼭 기본 이론서를 같이 회독하면서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시험 2주 전까지도 하루에 기본 이론서 기준 1권을 겨우 인출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시험장에 가기 전에 '어떻게 다 모든 내용을 보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불안했는데요. 시험 6일 전에는 어떻게든 하루에 4 권을 다 보고 간단히 인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백지 인출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지 못했고, 저는 단기 암기가 나름 좋은 편이긴 해서 해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더니 다행히 시험장에서는 줄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유아인데요. 저는 개론의 사상과 아동복지를 제외한 발달, 놀이, 부모교육, 교사론을 공부했습니다. 이 중에도 발달과 놀이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부모교육과 교사론은 딱 기출의 주변 정도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론보다 강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론을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두어서 공부를 했고, 강론은 모든 영역에 다 중요하지만 그중 건강과 안전 영역은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서 출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출제가 됐다고 들어서 과감히 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 출제되진 않았는데 저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공부를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나눠서 조금씩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3 월에는요. 특학의 기본 이론을 먼저 끝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개론의 강의만 들었던 것 같고 간단히 복습 정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월에는 역시 공부를 하지 않았고 5-6 월에는 밀린 강론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강론도 정말 특학 기본 이론에 비교할 정도로 정말 양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인강을 빨리 듣고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습은 강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출 분석과 함께 봐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특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꼭 기출 분석과 함께 기본 이론서를 회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7-8 월에는 특근과 인류 카페에 올라온 서브노트를 수정해서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인류는 뭔가 단순 암기 느낌의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다고 느껴서 두 문자를 만들어서 저는 암기를 했는데요. 이게 두 문자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시험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 월, 11 월에는 이동건 강사님의 도식화를 보면서 인출을 계속했고 기출 분석도 함께 했습니다. 정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날 되면 또 까먹고 계속 까먹는 게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근데 어쨌든 계속 다시 채워 넣고 그 시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암기한 지식을 문제에 적용하는데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문풀까지 수강해서 같이 들었는데요. 알고 있는 지식이 더 확대되는 느낌이었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 보면 임용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된다면 무조건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때 알게 된 것을 서브노트에서 계속 추가해서 단권화해서 암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유아특수교육학은 서진 교수님의 커리를 따라서 인강을 들으며 공부를 했는데요. 특학 인류로도 정말 벅찼기 때문에 유특은 저는 항상 뭔가 미루게 되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일정량을 나누어서 자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강의만 맞춰 듣고 암기는 9 월, 10 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유특은 강의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빈출되는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유특이 암기가 잘 안 됐고,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셔서 막판에는 특학 인류에 좀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논술인데요. 논술도 서진 교수님의 커리를 따라 수강하였습니다. 초반에는 특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9월부터 주 1회 쓰고 피드백을 하는 스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진 교수님의 논술책에는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들이 모범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따라 쓰는 것으로 시작했고 스터디를 통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며 내가 쓴 것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꼭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고 저도 딱 종치기 전까지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간 분배를 하는 연습까지 하면서 60분 안에 쓰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진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5번째는 누리과정입니다. 저는 누리과정의 신의사 예자만 암기하고 총론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신의사 예자의 내용과 총론까지 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리과정과 총론까지 모두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은 잘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싱송 스터디와 또이의 구시문을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싱송 스터디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뭔가 문제를 풀면 헷갈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이의 구시문을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장대법은 초반부터 하루에 한 조씩 읽으면서 암기를 했는데 하반기 갈수록 다른 더 중요한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느라 정말 소홀히 했고 기출 주변의 내용들만 간신히 암기를 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 장대법도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되진 않지만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방법들은 저는 구두 인출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들도 말로 내뱉어 보면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인출을 했던 개념은 또 쉽게 까먹지 않았고 백지 인출을 하면서 쓰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두 인출을 정말 추천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한 것을 꼭 인출해 보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포스트잇도 유용하게 활용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암기는 서브노트를 활용했지만 서브노트의 내용들을 모두 암기하다 보면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좀 내용들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개념들을 따로따로 또 헷갈리는 개념들을 적어서 이동할 때나 뭐 밥 먹을 때 틈틈이 보았더니 더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권화인데요. 기본 이론서나 서브노트에 단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풀이나 실전 모국까지 듣다 보면 다양한 심화 개념이나 추가 개념들을 적어야 할 때가 많은데 여러 곳에다가 따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어디에 정리해 놨는지 까먹을 때도 있었고 놓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곳에 꼭 정해서 단권화를 하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차 공부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2차 점수가 87.6점 정도로 그렇게 높은 점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준비는 1차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었는데요. 매일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런 단점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이 헤매고 힘들었기 때문에 꼭 1차 합격 전에 방향성을 잡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후에 1차 발표 전은 일주일을 딱 쉬고 2차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조이쌤의 2차 강의를 수강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조이쌤은 성격이 좀 밝고 또 톤이 워낙 높으시고 발랄하신 느낌이라 2차 강의를 정말 즐겁게 이끌어 나가 주셔서
막막했던 2차 준비를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조이쌤이 좋았던 점은 수강생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스터디를 구성해 준 점인데요. 저는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이쌤은 스터디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터디가 잘 이루어지는지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내면 또 늦은 시간에도 피드백을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되짚어 주시면서 계속 저희를 신경 써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1차 발표 전에 2차 준비를 정말 하기 싫은데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때 진행한 스터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면접은 필기책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하거나 내 답으로 바꾸어서 답변을 해 보았는데요. 필기책에는 그 파트별로 잘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예시들과 스크립트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답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발성, 자세 등의 태도적인 측면을 잡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면접을 준비를 하면서 카메라로 찍고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고쳐야 하는 습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태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고, 이때는 아직 잘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재지 않고 자유롭게 답변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자체 지역은 또 시책을 활용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빈출 면접 문제 유형들을 파악해 보고, 그리고 그 유형대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시간을 재지 않고 자유롭게 구상을 해서 수업 실현을 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고, 점점 이게 연습을 해 보면서 나만의 맞는 틀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수업 실현을 접해 보고 많은 연습을 해서 만능 틀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1차 발표 전에는 이렇게 강의 복습과 함께 간단한 스터디를 진행하며 2차의 감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냥 내뱉고 부딪혀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 발표 후에는 3명의 스터디원과 함께 계속해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평균 주 3회 정도 만나서 스터디룸에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도와는 따로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고 시간 안에 전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진행한 스터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은 지역에 맞추어 저희 서울은 구상형 1문제와 즉답형 2문제였는데요. 이 개수를 따라서 답변하는 것을 연습했고, 또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목소리의 크기나 발음, 속도, 그리고 자세, 인사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피드백을 해 보았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문제 요지에 맞는 답변인지, 두괄식인지, 근거가 3개 이상인지, 자신의 교직관이 반영되었는지, 시간이 적절한지, 자체 지역의 경우에는 시책을 잘 반영했는지 등을 피드백하였습니다. 수업 실현은 하루에 하나씩 구상 후 실현해 보았는데요. 태도적 측면은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 높낮이, 발음, 동작의 크기 등을 피드백하였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건을 반영했는지, 특성을 반영했는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수업인지 등을 피드백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스터디원의 수업에 대해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또 다른 놀이는 어떤 게 있을지 등을 다양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여러 수업을 준비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학원에서는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7월 7-8월부터 직강에 다닌 수강생들에게 한 번의 면접과 2번의 수업 실현 피드백과 파이널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2차는 현직 선생님들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걸 좋았던 점은 첫 번째는 실제 시험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계속해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돼서 편안한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처음에 피드백을 받으러 갔을 때 정말 그 시험장 같은 분위기에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떨리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상황도 계속 경험을 해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답변을 자신감 있게 해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현직 선생님들의 피드백입니다. 저는 조이쌤을 포함해서 총 3 명의 현직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현직 선생님들께서는 스터디원들과의 스터디를 통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꿀팁들과 피드백을 주십니다. 이 차는 확실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현직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스터디원들끼리 진행한 피드백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직 선생님들은 확실히 현장에서 일하신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현장성을 반영한 피드백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널 강의입니다. 파이널 강의에서는 조이쌤이 자체 출제 지역의 경우 시책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나올 것 같은지도 찝어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올 만한 시책 관련 문제를 만들어서 답변을 준비했었는데,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실제 면접 답변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강의도 꼭 들으시면 좋겠고, 2 차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2차 시험은 준비하는 과정도 시험을 본 후에도 아무것도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면접에서 6 점을 깎이고 수업 실현에서 5 점을 깎였는데요. 실제로 이 점수를 받았을 때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점이 된 건지 전혀 예상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2 차를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2 차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2 차는 변수가 정말 많고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꼭 1차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임용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운도 참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상으로 합격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